여러분 안녕하세요. 요것은 6주차 1회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요 얘기를 하다 말았습니다. 적합도 이것은 결국 이제 설명 변수가 이제 얼마만큼 그 종속 변수, 그러니까 설명 변수의 움직임이 얼마만큼 그 종속 변수의 움직임을 잘 설명하는가를 판단하는 척도거든요. 일단은 그 척도 자체를 의미를 설명하기 이전에 이제 척도가 어떻게 도출되느냐를 우리가 그때 이제 보고 있었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총 제곱합, 설명된 제곱합, 잔차 제곱합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총 제곱합이 잔차 제곱합과 설명된 제곱합의 합으로 주어진다. 저기 합으로 주어져야지 우리가 적합도의 그 측정 도구를 도출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디까지 갔냐면은 이것이 이제 총 제곱합이었고요. 그것을 갖다가 약간의 조작을 통하여 지금 여기서 그때 멈추었고, 그때 무슨 소리를 했었냐면은 만약에 이것이 0이라면 요 SST라는 것은 결국 SSR과 SSE의 합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주어지게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이것이 이제 과연 0이냐, 그러니까 이것이 요 덩어리가 이제 과연 이제 0이냐,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일단 2는 요 숫자 2는 띄어낼 수가 있죠. 아무 의미 없죠, 그죠? 그냥 양의 상수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시그마 첨자 i는 제가 생략할게요. u hat 그 다음에 이제 y hat. 죄송합니다. 이게 정말 변명이 아니고요. 전자펜을 지지난주에 구매를 했는데 오질 않고 있어요. 지금 수요가 폭증을 해서 그런지 지금 전국 대학들이 전부 지금 이 온라인 수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이게 글씨가 원활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you had, 요 I 첨자를 떼어내면 결국 요것이 이제 0이냐, 여기 이제 2가 있었지만 2 그냥 떼어냈어요.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걸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시그마 u의 hat에 y의 hat 빼기 시그마 u의 hat에 y의 이 바거든요. 그죠? 자, 근데 y의 hat은 뭐였습니까? y의 hat은 우리가 u hat, y의 hat은 뭐였냐면은 베타 0의 hat 플러스 베타 1의 hat x,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시그마의 u hat의 y 바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죠? 이거를 다시 정리하면은 시그마, 보십시오. 시그마 u hat의 베타 0의 hat 플러스 시그마 u hat의 베타 1의 hat의 x 빼기 이제 요거를 빼낼게요. y 바, 요거는 숫자예요, 여러분. 변수가 아니고 i 첨자가 없잖아요. 숫자니까 이거를 밖으로 빼낼 수가 있거든요. y hat의 y 바의 u hat 이렇게 빼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걸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 0의 hat 시그마 u의 hat 플러스 베타 1의 hat 시그마 u hat x 마이너스 y 바의 시그마 u의 hat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 됐어요. 이건 어떤 숫자죠? 베타 0 hat. 근데 이거 뭐예요? 시그마 u의 hat. 앞에 세 가지 성질 중에 가장 앞에 있는 성질. 지금 쓰는 와중이기 때문에 그걸 돌아가지 못하고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앞에 말했던 최소자승 추정법에서 도출되는 세 가지 중요한 성질 중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0. 두 번째, 시그마 u hat i 곱하기 x. 요거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 두 번째 0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첫 번째죠. 시그마 u의 hat, 요거 0이죠.
전반적으로 이 전체가 어떻게 된다? 이 전체가 0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0이다. 아셨죠? 이것이 일종의 이제 증명 과정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증명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증명 과정이 되겠습니다. 0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SST는 SSE와 SSR로 R의 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거고, 양변을 우리가 SST로 나누면 1은 SST분의 SSE 플러스 SSR 그 다음에 SST가 된다. 그렇죠? 이건 뭡니까? Y의 전체 움직임에서 X의 움직임에 의해 설명되는 포션이죠. 그죠? 그러니까 SST, X에 의해서 설명되는 Y의 움직임. 요것은 뭐다? 1 빼기 SSR, 그 다음에 이제 SST다. 이것이 뭐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적합도의 측정 도구, R squared, R 제곱이라고 한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자, 적합도의 척도 R 제곱, R squared, 그 다음에 이것이 이름이 결정계수. 이름들이 많죠. 적합도의 척도, R 제곱, 결정계수. 다 똑같은, 지금 어떤 내용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설명변수 X가 종속변수 Y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의 측정 도구다. 그래서 R제곱이라는 것은 SST분의 줄이 3개 붙어 있는 거 항등식이죠. 항등식, 항상 참인. 그러니까 R제곱은 SST분의 SSE. 이것은 뭐다? 앞에 페이지에서 봤듯이 1 빼기 SST분의 SSR이다. 결국 총 차이에 대비한 총 차이 대비 설명된 차이의 비율. 결국 이제 Y의 움직임 중에서 X가 얼마만큼을 갖다가 이제 설명하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다? R제곱은 0과 1 사이에 있다. 0과 1 사이에 있다. 자,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1이면 어떻게 해요? 1이면은요, 모든 관찰치들이 우리가 추정한 표본 회기선 위에 전부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관찰되지 않는 요소의 역할은 전혀 없고, 정말 그 단순회기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설명요소 하나가 Y의 모든 움직임을 이제 설명해내는 겁니다. 1이면은요. 그런 경우는 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0인 경우도 없어요. 거의 0인 경우도 없고요. 아주 엉뚱한 변수가 갖다 대면 이제 거의 0에 가까운 수는 나오지만, 그렇죠? 결국 근데 이제 뭐가 중요하다? 이게 이제 1에 가까이 갈수록, 그러니까 이제 R 제곱이 이제 이게 1에 가까이 갈수록 이 설명 변수 X의 그 설명력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Y의 움직임에 대한 X의 설명력이 굉장히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R제곱이 낮다고 해가지고 OLS 우리가 추정한 회기 방정식, 표본 회기선이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특히나 단순 회기 모형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수들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이 하나만 가지고 설명하기엔 역부족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R제곱이 낮다고 해서 이 회기 방정식이 쓸모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게, 요런 말들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예전에 제가 한번 유학하던 시절에 건축과의 어떤 도시 공간을 공부하는 분야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 친구가 어떤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참관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R제곱을 가지고 굉장히 R제곱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그래서 R제곱이 뭐 크니까 이 회기방정식 성공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좀 제가 배운 바에 의하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R제곱은 그냥 왜냐하면은 이 추정된 회기방정식을 평가하는 수단들이 굉장히 많고요. R제곱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R제곱 측정하는 것도 하나, X가 얼마만큼 Y를 잘 설명하느냐예요. 아시겠죠?
얼마만큼을 설명하느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과,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되지 않는 부분과 관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둘 중에 이 관찰되는 부분이 얼마만큼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를 이제 측정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런 의미 있다. 그런 의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해봤을 때 어디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느냐. 지난번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동영상 촬영하는, 그때 제가 좀 버벅거렸잖아요. 이 동영상 촬영하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을 켜놓은 상태에서 이 그래트를 갖다가 운영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래트를 가지고 제가 일단 이게 CEO 샐러리 데이터 있잖아요. CEO 샐러리 데이터를 제가 일단 띄웠습니다. 띄우고 제가 여러분 그건 다 하실 줄 아니까 한번 이렇게 그 이제 추정까지 해봤어요. 추정까지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실제로 저번에 추정했었고, 근데 이제 밑에 것들을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R squared 있잖아요. R squared 이렇게 있죠. 이 부분이 이게 이제 R squared, 여기 이제 R 제곱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떠한 통계 패키지든지 간에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과제와 연관해서 요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난 이거하고 이거, 이 두 가지 변수가 상당히 그러니까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요것이 내가 볼 때는 종속 변수, 혹은 설명 변수로 한번 놓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이 봐서 이제 했을 때, 뭐래요? OL에서 추정을 했을 때, 이 결과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하고, 맞춤선을 갖다 그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하겠지요. 여러분이 이제 과제를 낸다면, 회귀 분석을 하셔서 저 표를 그리시고, 그 다음에 저것에 기반해서, 지난번에 그래프에서 봤듯이 이제 맞춤선을 그리시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여주는, 회귀 분석 결과가 되게 중요하고, 당연히, 저거에 기반해서 근데 그래프로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근데 말이 나오는 김에 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과제를 하실 때 과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문제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이 작업을 했을 때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아마 똑같은 그 디자인, 왜냐면 여기서 일괄적으로 여러분이 그리실 거기 때문에, 만약 근데 여러분들 중에 예를 들면 이제 나는 그래트 말고 나는 내가 제일 잘하는 R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나는 SPSS를 할 줄 알기 때문에 그걸 상관없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거기서 그리시면 다르겠으나 어쨌든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통계 패키지라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프로 대부분 하실 텐데,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이 설정한 이론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굉장히 단순한 세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수가 있을 때 여러분이 그 변수들 간의 관계를 왜 생각해냈을까 라는 게 사실은 저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왜 이분은 이런 변수들 간의 관계를 잡아냈을까? 왜 이걸 규명해 보고자 했을까? 그 문제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의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거에 기반해서 이렇게 추정을 하고 그림도 그리고 해가지고 정리해서 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래프에서 이제 데이터를 로딩해서 추정하고 하는 것 자체는 몇 분이면 끝나죠. 몇 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해야 되는 부분은 왜 내가 이런 경제적인 그 관계에 이제 관심이 있었는지를 아주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CEO 샐러리를 이렇게 추정을 했고, 이 R 제곱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0.013189라고 있죠. 그랬을 때 보세요. 0.01389인데 이제 여기 소수점 하나, 둘, 셋, 다섯 자리에서 올렸죠. 바로 요거예요. 바로 여기서 추정한 것이 바로, 그래서 이제 요것을 바로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여러분. 요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N은 그 다음에 이제 1에서 209니까 관찰치가 이제 209라는 거 보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963.1918.5
501은 지난번에 이제 했었고요. 근데 별 이거 굉장히 나중에 중요한 의미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더 말씀드릴 게 있나요? 아까 볼게요. 다른 건 보고 안 하지만은 SSR Residual Sum of Squared는 여기 보고가 돼 있어요. 요거죠. SSR 아셨죠? 그 다음에 자, R squared가 있고 잠시만요. 요 이제 R squared가 있고 이제 adjusted R squared는 조정된 R squared. 요거는 나중에 배웁니다. 나중에 안 배우고요. 요 F라는 것도 배우고요. 나중에 P value도 나중에 배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것이 바로 또 여러분 요것이 또 이게 얼마만큼 이 추정된 회귀 방정식이 참 적절한가를 판단하는 또 다른 도구들이에요. 그러니까 R-스퀘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깊게 하지 않으면 그 하나 배운 것 같고 금과학표처럼 여기서 이제 그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물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 배우면 배울수록 여기서도 참 우리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도구들이 또 계속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다. 여기서. 그 다음에, 득표율과 선거 경비 지출. 요건 아닌데, 요것도 버벅거릴 수도 있지만, 딱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오늘도 데이터를 다른 걸 로딩을 해야 돼가지고, 요거,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해보시고, 거기에서 또 여러분이 그 R제곱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과제할 때도 여러분 어때요? R-스퀘어는 보고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R제곱 값, R제곱 값을 굳이 구태여 길게 설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R제곱 값을 그냥 보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고하는 게. 거기 R제곱은 얼마였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회귀방정식을 추정하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R제곱이 이렇게 나오고, 요 변수가 그다지 설명력이 없구나. 그러면은, 차라리 요 변수가 더 설명력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하면서. 아셨죠? 자, 또 하나, 이 R제곱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회귀 결과를 인과관계로 예를 들면 R제곱에 그런 게 있어요. 0.9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상관관계, 이게 R제곱이 높아진다고 상관관계가 아니라 인과관계를 설명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인과관계가 아니고 상관관계가 커도 이제 설명력이, 그러니까 이 둘이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인다면은 R제곱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알죠? 인과관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인과관계와는. 그 다음에 제가 그 시험 아주 아주 좋아하는, 시험 문제 내기 아주 좋아하는 이제 그런 게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 게 나왔습니다. 자, 볼까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세밀로그 모형이라는, 우리 이 단순하기 모형에서도. 자,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네 가지 가능한 조합이 있겠죠. 자, 지금 어때요? 네 가지 가능한 조합 중에 우리 지금 하나만 딱 봤거든요. 그러니까, x도 그냥 어떠한 값이고, y도 어떠한 값입니다. x도 어떠한 값이고, y도 어떠한 값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변수, 우리가 이제 x와 y가 변수잖아요. 이 변수들에다가 로그 조작을 하는 거, 로그를 붙이는 거예요. 로그 값들을. 아시죠? 로그 값들을 붙이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종속 변수에 로그 값을 붙이고, 예를 들면 설명 변수 그냥 놔둔다던가, 그 다음에 이제 종속 변수는 놔두고 설명 변수에 로그 값을 붙인다던가, 아니면 설명 변수와 종속 변수에 모두 로그 값을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추정된 회귀개수 중에 저 베타 1의 햇의 설명이, 그러니까 그것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의미가 달라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석하는 것을 아주 즐겨 제가 시험 문제 내고 있습니다. 아주 즐겨 시험 문제 내고 있습니다.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비선형성을 도입한다. 어디에다가? 변수에다가 비선형성을 도입한다. 세미로가리즘의 형태는 이제 그렇다면은 둘 중에 하나에만 로그를 붙이는 거예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에만. 자, 여러분. 저번에 계속적으로 몇 번 나왔는데 강조를 했거든요. 자, 우리가 LOG라고 써도요. 대학에서는요. 더 이상 밑을 10으로 하는 로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밑을 2로 하는. 아셨죠? 자연 로고를 갖다가 의미하는 거예요. 저렇게 LOG라고 쓰고 LN이라고 안 쓰고 LOG라고 써도 아셨죠? 밑을 2로 하는 그런 로고가 되겠습니다. 자, 로그 시간당 임금을 교육연수에 회계한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쭉 봤던 것은 요거 없이, 로그 없이 웨이지는 비타 0 플러스 비타 1 education 플러스 u 이렇게 돼 있거든요. 플러스 u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셨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웨이지에 이제 로그를 붙인 거야. 저 로그 웨이지 왜? 근데 종속 변수에 로그 값을 붙이는 경우는 상당히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자, 한번 이걸 보실게요. 일단 왜 그런지. 이것도 제가 미리 이제 해놨습니다. 여기서 이 셀러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이거 이제 CEO 셀러리 데이터입니다. 이 셀러리와 여기 이제 밑에 보면 11번째 변수가 뭐가 있습니까? Natural log of salary. 밑을 2로 하는 그 자연 로그예요. 자연 로그. 밑을 2로 하는 로그를 붙였다는 얘기입니다. 저 L 셀러리가 아셨죠? 저거를 제가 요 variable 누르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Estimated density plot. 요것을 눌러가지고 분포를 한번 그려봤어요. 제가 이것도 버벅거릴까봐 미리 그려봤습니다. 자, 요것이 원변수. 오리지널 변수, 샐러리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 샐러리 분포가 항상 그러하듯이 CEO들만의 샐러리 분포인데도, 그죠? 오른쪽으로 긴 꼬리가 있죠. 원래 일반적으로 이제 소득이라든가 자산이라든가 이런 분포들이 보통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의 치우침을 가진 분포입니다. 양의 치우침을. 반대로 왼쪽에 긴 꼬리가 있는 분포는 음의 치우침이에요. 경통분 1에서 배웠습니다. 이거 양의 치우침이거든요. 보통 소득 데이터가 항상 적었습니다. 양의 치우침. 자, 이런데 L셀러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느냐? L셀러리는 이런 모습을 가집니다, 여러분. L셀러리는 이런 모습을 가집니다. 다르죠? L셀러리는 어떻습니까? 로그 값을 붙이니까 자연 로그. 거의 여러분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의 지금 좌우대칭이죠. 예, 좌우대칭의 분포를 가지고 있고 저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그거 자체를 또 검증할 수도 있어요. 경통분 2에서 배웠듯이 저것이 실제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우리가 테스트의 기법도 경통분 2에서 배우긴 했습니다.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걸 해봤을 때 상당히 정규 분포를 띈다고 봐도 되겠다. 바로 그겁니다. 어떤 긴 꼬리 분포를 가진 치우침이 있는 변수인 경우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변수로 변환시키고자 할 때 보통 로그를 취하게 됩니다. 아셨죠? 굉장히 많은 저렇게 치우쳐 있는 변수들이 로그 값을 취하게 되면은 거의 저렇게 좌우대칭의 분포로 변환이 됩니다. 아셨죠? 저것이 이유입니다. 저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아직 나중에 좀 배우게 되면 아직은 안 배웁니다만은 저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국은요 우리의 만약에 종속 변수가 저렇게 로가리즘을 취했을 때 정규분포처럼 좌우대칭 분포를 취하잖아요. 그럼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종속 변수의 확률적인 속성은요, 이 단순회귀 모형에서는 전부 U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U에 의해서. X는 비확률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U의 확률적인 요소에 의해서 Y, 우리 종속 변수의 확률적인 속성이 규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로그 값을 취했을 때 종속 변수가 저렇게 정규분포를 취한다는 것은요, 결국 U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수 있게끔 우리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경우 U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거든요. 단순하게 보면서 뒤에 아마 그런 가정들에 대해서 논의할 아마 이렇게
분명히 이제 합니다만은 다중회계 모형에 가서 결국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시우친 분포를 가진 종속 변수를 로그 값을 취해가지고 정규 분포화 시키는 거죠. 아셨죠? 그 이유가 가장 큽니다. 여기서 극명하게 보여지듯이 이건 이제 끄겠습니다. 자, 그래 하여서 자, 이 임금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시간당 임금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양의치우침 오른쪽에 긴 꼬리를 가진 분포를 가지거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여기다가 로그 값을 취했습니다. 이제 로그 값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요거, 해석이 달라져요. 이 웨이지,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키자면은, 웨이지가 비타 0 플러스 비타 1, 이게 추정을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 웨이지가 비타 0 햇, 비타 1 햇 곱하기 에듀케이션 이런 식으로 여러분 추정을 이제 요거 아직 여기는 안 붙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추정했다고 쳤을 때 이 비타 1의 햇 요거 해석 어떻게 됐습니까? 요것이 에듀케이션이 만약에 연으로 측정한 교육 수준이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중학교만 졸업하신 분들이 12년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까지 다니고 이제 중퇴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3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까지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중학교가 9죠. 9가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까지 다니시고 중퇴한 분은 이제 10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신 분은 이제 12가 되고, 예를 들면 이제 전문대학을 다니신 분은 14. 대학교를 다니는데 2학년에서 이제 중퇴했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12, 14, 15, 10, 맞나요? 12, 14, 그렇죠. 4학년에서 마찬가지로 14가 되는 거죠. 그죠? 2학년까지 다니셨으면은. 그 다음에 3학년까지 다니시면 15가 되는 거고, 졸업했으면 16이 되고, 석사과정까지만 쳤으면 이제 예를 들면 18이 되고, 뭐, 요런 식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에듀케이션이 그러니까 1년을 내가 더 교육을 받았을 때 1년을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면 3학년 마치고 중퇴한 사람인데 그죠? 내가 만약에 그거를 1년을 더 다녔을 경우 혹은 내가 대학교 2학년에서 중퇴를 했는데 그것을 내가 만약에 1년을 학교를 더 다녀서 3학년에 중퇴했다면 그 사람의 이제 그 예측되는 이제 그 시간당 임금은 도대체 얼마만큼 변하느냐? 비타 1의 햇만큼 만약에 저 시간당 웨이지가 1,000원이라고 가정하면은 비타 1의 햇 곱하기 1,000원만큼 알았죠? 저것이 예를 들면은 이 비타 1의 햇이 2.3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2,300원만큼 시간당 임금이 증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2,300원만큼 아셨죠? 1년 교육을 더 많이 받을 때. 자,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건데 만약에 로그를 이제 종속 변수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취하게 되면은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진다? 요거는 여기서 이제 우리 추정을 해서 베타 1을 여기서 이제 추정을 했다고 어떻게 된다? 교육을 1년을 더 많이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비타 1 곱하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비타 1 햇 곱하기 100%만큼 증가한다. 아셨죠? %만큼 증가한다. 아셨죠? 그냥 비타 1이 결국은 요 비타 1은 뭐냐면은 요 전체식을 에듀케이션에 대해다가 요거를 갖다가 미분한 개념이거든요. 그걸 미분하면 이제 이렇게 분해가 되고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모의 교육연수의 1년 증가, 분자에는 뭐가 오냐면요, 웨이지분의 델타 웨이지이기 때문에 임금의 100분의 1 변화가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 베타 1에 대해서 해석을 하려면은 저건 이제 곱하기 100을 이제 해가지고 %로 이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1년을 교육을 더 많이 받게 되면 죄송합니다. 그 시간당 임금이 이제 몇 %가 증가하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설명 변수는 그냥 요걸 수준 변수라고 해요. 수준 변수. 그냥 원래 숫자. 수준 변수인데,
종속 변수가 수준 변수에다가 로그를 취하는 경우에 저 비타1에 대한 해석, 비타1을 추정을 했을 때 추정 어떻게 되느냐? 교육을 1년 더 많이 받게 되면 비타1의 헤드 곱하기 100%만큼 웨이지가 시간 단위금이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추정 결과가 만약에 추정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추정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요거를 잠깐만요.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또 버벅거리면 여러분께 좀 맡겨드릴 텐데 한번 해볼게요. 파일을 오픈 데이터를 해서 웨이지를 갖다가 웨이지 여기 있죠. 오픈을 해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웨이지를 자 로그 웨이지를 에듀케이션에다가 자 모델 OLS 그다음에 웨이지 로그 웨이지 어디 있을까요? 로그 웨이지 여기 있네요. 로그 웨이지를 여기다 또 안 되네요. 아이고 또 안 되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요거 잠깐 멈추었다가 저거를 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어서 찍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거를 계속 찍는 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니까 이게 안 되네요.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를 한번 여러분이 그 에듀케이션 웨이지 그 파일 제가 올려드린 거에서 지난번에 웨이지에 대해서 에듀케이션을 갖다가 회계 분석을 했는데 굉장히 밑에 보면 L 웨이지가 있어요. 로그 웨이지. 그걸 해보시면 아마 이 결과가 당연히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자, 이것이 이제 종속 변수에 이제 웨이지가 붙어 있고 여기 지금 그 설명 변수에는 로그가 안 붙어 있어요. 여기 이제 로그가 붙어 있고 여기 로그가 안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여기서 0.083 어떻게 해석한다? 0.083 교육을 1년을 더 받게 됐을 때 시간당 임금은 0.083 곱하기 100%. 그러니까 100을 곱하면 8.3% 증가한다. 아셨죠? 교육을 1년 더 많이 받게 되면은 임금이 8.3%.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8.3만큼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8.3%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8.3% 아셨죠? 이거를 갖다 추정식을 그려본 거에 바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렇게 추정한 겁니다. 웨이지는 뭐다? 2에 0.584 플러스 0.083 에듀케이션 요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려본 겁니다. 웨이지를 y축에 놓고 이제 에듀케이션 x축에 놨을 때 완전히 이렇게 정말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증가하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이게 선이 아니라는 거,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비선형적이잖아요, 그죠? 관계가 웨이지와 에듀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결국은 이 식을 추정하게 되면은 지수적인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증가할수록 웨이지가 시간당 임금이 증가하는데 그 증가하는 폭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 에듀케이션이 커질수록, 그죠? 커질수록 굉장히 굉장히 그 우리가 했던 것과 변수를 선형으로 했을 때와는 굉장히 다르죠. 하나의 변수, 종속 변수를 갖다 비선형으로 만들었을 때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는 두 쪽에 다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모두 두 쪽에다가 다 이제 우리가 취한 거예요. 로그를. 자, 비선형성을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모두에 이제 취하게 되는 로그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CEO 급여와 기업 매출액,
우리 지금까지 계속 그 CEO 샐러리 데이터에서 샐러리에 대해서 ROE를 갖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세일즈, 매출액이 이제 얼마만큼 CEO에. 그게 결국은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성장이죠. 기업의 성장이 CEO의 샐러리에 이제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이제 이걸 보는 거죠. 보시면은 CEO급의 자연로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에러지로 썼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LN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해당 기업 매출액의 자연로그, 매출액의 자연로그, 급여의 자연로그. 아셨죠? 자, 이렇게 되면 이 비타1을 추정했을 때 얘 해석이 또 달라져요. 앞에 거랑 또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이 비타1을 여러분이 이제 추정을 하게 되면 얘는 뭐다? 탄력성이다. 탄력성. 무지 중요합니다. 탄력성. 여러분, 탄력성 뭐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배웠잖아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과연 그 가격이 1% 변동했을 때 수요량은 몇 %가 증가하게 되는가? 그걸 갖다 잡아내는 게 탄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제학에서는 탄력성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레벨적으로 우리가 뭐를 얼만큼 변화시켰을 때 이게 얼만큼 변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갖다가 1% 변화를 시켰을 때 도대체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가 몇 %가 증가하게 되느냐. 이게 사실 경제학에서 굉장히 관심의 그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계 분석에서 우리가 이제 이 계량 경제학을 통해서 회계 분석을 할 때 탄력성 모형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건 로그 모형이에요. 로그 모형. 그러니까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에 전부 로그를 붙이는 거죠. 로그 모형.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나중에 다중회계 분석에서 배웁니다만은 설명 변수가 많아질 때 그 각각 모두 로그를 안 붙이고 하나만 딱 로그를 붙였을 때 그 변수에 대해서만큼 탄력성을 보겠다는 거예요. 아셨죠? 탄력성. 그래서 비타1의 해시 이제 탄력성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탄력성, 왜 탄력성인가? 이거를 갖다가 입증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입증을 한번 해볼까요? 한번 입증해 볼게요. 자, 보십시오. 자, 원래 이렇게 돼 있죠? 원래. 자, 요거 어떻게 돼요? 저기, 셀러리라고 할게요. 셀러리 다 쓰기 그러니까. 이거 셀러리예요, SY가. 셀러리가, 이거 어떻게 돼요? 2에 베타 0에 플러스 베타 1의 로그에 저건 뭐라 그럴까? SA, 세일즈, SA 플러스 U가 되죠? 그렇게 왜냐면 이제 여기 2가 있기 때문에 요 2에다가 요거를 갖다가 실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얘를 레벨 배수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요거를 갖다가 요 SY를 SA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요거는 그냥 한번 쓸 수 있죠. 그죠? 플러스 베타 1 로그 SA 플러스 U 이렇게 쓰고 곱하기 저 머리에 있는 거를 SA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SA분의 베타 1 이렇게 되죠. 근데 요거는 뭐예요? 요거 뭡니까? 요거 SY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SY. 이거 SY잖아요. 요거 SY. 그러니까 결국 정리해보면은, 델타 SY over 델타 SA는 어떻게 돼요? 베타 1 곱하기 SA분의 SY. 그러므로 베타 1은 어떻게 된다? 델타 SY over 델타 SA 곱하기 SA SY.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결국 이건 뭐다? 델타 SY over SY 자체를 또 델타 SA over SA. 결국 뭐다?
세일즈, 매출액이 1% 변할 때 도대체 셀러리, CEO 셀러리 몇 퍼센트 변하느냐. 탄력성의 개념이죠. 탄력성의 개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렇게 해서 도출되고요. 사실은 제가 앞에서 요것도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했지만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같은 방식으로 도출해 볼 수가 있어요. 자, wage는 E에 비타 0 플러스 비타 1, education 플러스 U를 갖다가 이쪽을 갖다가 여러분이 wage를 education에서 미분해 보면은요. 이게 이제 이쪽에 뭐가 생기고 그걸 비타 1에 대해서 정리하면 정확하게 이 폼이 나옵니다. 아시죠? 여러분 연습으로 한번 남겨놓을게요. 자, 그랬을 때 CEO 급여와 이제 기업 매출액, CEO 급여와 기업 매출액 요거를 갖다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러분. 여기서 이 동영상 마치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여기서 마친 다음에 제가 다음 시간에 요 회계 분석을 그래틀로 한 걸 띄워놓고 한번 그 논의를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까 합니다. 아니, 여기를 일단 설명하고 다음에 그걸 띄워야 되겠다.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할게요. CEO 급여와 기업 매출액이 회계 결과 이제 이렇게 나왔다. 여기 로그 아셨죠? 이게 무슨 소리다? 매출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단위도 모르고요. 매출이 1% 증가하면 CEO 샐러리가 0.257%만큼 증가하더라. 아셨죠? 세일즈가 1%만큼 증가하면 CEO 샐러리가 0.257%. 저기도 0.257 100 곱하면 안 됩니다. 0.257 저 자체가 퍼센트예요. 아셨죠? 0.257%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된다. 아셨죠? 그래서 세미로그 형태는 준 탄력성이라고 하고요. 하나만 붙는 거는. 그 다음에 로그 형태는 든 탄력성 모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일단 요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동영상은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추정한 거를 동시에 띄워놓고 한번 보여드린 다음에 다음의 논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